남아있는 것. 그건 놔두고 또 따가 드시고 싶을 때 드세요 또. 치약 하나 살 수 없는 가난과 말 붙일 사람 하나 없는 외로움, 그리고 기나긴 노동의 굴레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채 날도 밝지 않았지만 남자는 벌써부터 밖으로 나와 세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자가 세수를 하던 물은 축사 앞 가마솥에 담겨있던 더러운 물이었던 것. 그렇게 궁색한 세수를 마치고 남자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다. 이른 아침, 남자가 바로 직행한 곳은 노인의 집 앞. 이미 노인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자가 다가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빗자루부터 건네는 노인. 남자는 서둘러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마치 종을 부리듯 당연하게 일을 시키고 자신은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노인. 노인의 그 집은 새로 지은 가옥이었다. 제법 큰 집엔 방도 서너 개나 있어 보였는데 임금 한 번 준 적 없다더니 그토록 일을 시키면서도 남자를 위해 방 한 칸쯤 내줄 수 없었던 것일까. 이미 동네에선 그런 남자의 사정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 게다가 남자에게 집이 있다는 건 역시 사실이라고 했는데. 일만 시킨다니까. 날만 새면 날 딱 할 때 이 땅바닥만 보이면 나와가지고 일을 해. 그래 하고 아주 깜깜 밤중에 10시나 돼야 일 마치고 들어가. 집도 작고고. 아, 집도 있어요? 새파란 집 하나 있잖아요. 그 집이 가집이야. 아, 그 집이 있는데 또 그 축사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 집이 있는데. 거기는 다른 사람이 새들어 살아요. 뜻밖에도 남자의 집에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아, 이 집이 원래 이 집.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웃들이 알려준 남자의 집은 놀랍게도 남자가 사는 축사에서 불과 2~3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집 앞으로 가보니 이웃들의 말대로 정말 누군가 살고 있는 듯 했는데 바로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 살 수 없었던 집. 세입자는 번듯한 집을 싸게 얻었다며 자랑까지 했다. 게다가 이건 싸. 이거 20만 원인데 세탁기도 새거요. 냉장고 이것도 뭐 원래 아니고. 아, 여기 원래 있던 것들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생전에 사시다 남자에게 물려줬다는 집안은 관련 기관의 도움으로 가구는 물론이고 냉장고와 싱크대까지 새로 갖춰져 있는 상태. 그 모든 것을 세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 정작 남자는 축사 안에서 열악하게 살아왔던 것인데 대체 누가 남자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그럼 여기 집주인은 이 동네 분이세요? 집주인이 예. 저 오촌이 또 있어. 여기 그 집이 오촌이 관리를 하고 다 해. 근데 원래 그 주인이 그 아저씨면 그 아저씨하고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르니까 그냥 이제 관리를 하지. 그 두 내부들 다 돌아가시고 아들이 어리한게 하나 있어. 여기 집에서 못 쓰면 살아. 집을 세놓은 건 남자의 친인척. 바로 남자에게 쉴 새 없이 일을 시키던 그 노인이었다. 집이 있다면 더더욱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터. 남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축사로 찾아간 길. 남자는 늦은 점심 끼니를 챙기고 있었다. 식사 못 하시고 이거 드시는 거예요 지금? 응. 아, 집에 가서 차려 드시고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아, 문이 잠겨 있어요? 아, 나갈 때 문을 잠그고 나가세요? 또 주신 거예요 이렇게? 밥 대신 먹으라고? 고된 노동에 시달려온 남자에게 주어진 한 끼 식사. 그나마 챙겨주지 않고 나가는 날엔 굶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마른 빵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남자는 그마저도 편하게 먹질 못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급히 밖으로 나간 남자. 그리고 또다시 하지 말은 너무 약간 또 됐어 그래 그렇고 됐어. 작은 묻어가지 않지. 그래 요만큼 해놔 요만큼 조금. 노인의 구박과 남자의 노동이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 남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상태. 그렇다면 그동안 관할 기관에서는 남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일까?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정신 지체가 없더라고요. 확인 결과 이미 남자는 지적 장애 3급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 그런데 왜 그동안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 수급자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진짜 아니에요. 수급자는 아니? 기존에도 아니었어요. 기존에는 있었는데요. 보니까 아버님이 땅이 7,600 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안 되신 것 같은데 중개되죠. 확인 결과 남자의 재산은 집뿐만이 아니었다. 금융재산 7,300 정도 이게 현금으로 뽑으시면 그거는 굉장히 일단 지금 보상은 4,800 하고 기본 재산이 일단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과 수천만 원의 보상금까지 모두 남자의 소유로 등록된 상태. 그분은 이라는 분은 문고 그 살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한테 가면은 관리를 한다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분한테 가면 정확한 건 그 조카 뻘되거든요. 그런데 관할 기관에서 관리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바로 남자의 친인척인 노인. 남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남자를 축사해서 살게 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지적 단계가 또 있으시고 자기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장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전에 일대일 담당 쪽으로 가보거나 그러진 않아. 주말에 경기를 하는데 그까지 나는 지금까지 가서도 하지 않냐고 동네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건 뭐였지? 문제가 그 집안인데. 하지만 어디까지나 집안 문제라며 책임이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는 관할 기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보호망에서도 벗어나 있는 남자. 이제는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만 했는데 그런데 다시 만난 남자는 무슨 일인지 몹시 초조해 보였다. 보니까 너무 일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루 종일 한 가지씩 있는데 뭐 그러려면요 아무도 몰라요. 아니 그래도 좀 쉬게 해주셔야지. 쉬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하시던데. 계속 해도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남자에게 끊임없이 일을 시키면서도 답답하다며 타박만 들어놓는 친척 부부. 남자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다시 일을 하러 나갔다.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겨온 남자의 인생을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지금부터라도 남자의 권리를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어떻게 하면 남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참담한 남자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전문가들의 대책 회의가 열렸다. 10년 이상을 일을 시키고도 임금 주지 않는 부분이 완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민사소송을 통하여서 임금이 또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임금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의 경우 우리 사회에 더 큰 제도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지적 장애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우리 사회엔 아직 전무하다는 것이다. 면사무소나 동네 주민들은 이분이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떤 더 나은 그 삶의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를 제공하고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사실 가지고만 있었고 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그 정보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은 굉장히 이제 그 추후에 문제로 될 소지가 이제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어떤 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 능력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치매에 시달리는